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대체 뭘까요? 우린 보통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어쩌면 생각하도록 강요당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기존의 생각의 틀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린 철학자 질 둘레즈와 함께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성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것에서 잘라낸 영역이며 오히려 그것에 의해 가로질러준다? 와, 정말 도발적이죠? 우리는 보통 이성이라고 하면 되게 질서정연하고 안전한 피난처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들레즈는 그 믿음을 그냥 정면으로 박살내버려요. 이성은 사실 비이성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섬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들레즈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의 기본 전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그 시작인 셈이죠. 들레즈는 그냥 옛날 철학자들 이론이나 해설하는 데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생각의 감옥을 부수고 사유의 해방을 꿈꾼, 뭐랄까, 혁명가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철학을 박물관의 유물신세에서 꺼내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힘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여기서 들레즈는 철학의 임무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철학은 이미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고 딱 선언하죠. 아니, 그럼 철학은 뭘 하는 걸까요? 바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 새로운 생각의 방식,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아주 폭발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레즈한테 철학은 무슨 골방에 앉아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인 창작 활동에 가깝죠. 마치 예술가가 물감을 섞어서 세상에 없던 색을 만들어내듯 철학자는 개념을 벼려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이 작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동료 철학자였던 펠릭스 가타리와의 협업처럼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집단적인 모험이었죠. 자, 그럼 들레스가 대체 뭘 그렇게 깨부수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그걸 사유의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생각의 틀, 뭐 그런 거예요. 전통 철학은 되게 순진한 가정을 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생각은 이미 잘 닦인 길을 걷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들레즈는 바로 여기서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기를 원하긴 하나요?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통적인 생각이 질서와 같은 것을 찾는다면 들레즈의 생각은 창조와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생각은 고요한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빵 하고 터지는 어떤 충격, 그러니까 우리의 안온한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오래된 생각의 틀에서 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들레즈는 우리한테 몇 가지 강력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반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반복하면 뭘 떠올리세요? 기계처럼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레즈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반복은 절대로 복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떤 고유한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매번 다르게 나타나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죠. 축제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매년 같은 장소에서 축제가 반복되잖아요. 하지만 작년 축제랑 올해 축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의 해 날씨, 모인 사람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막 뒤섞여서 전혀 다른 단 한 번뿐인 경험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들레즈식 반복입니다. 단순한 복제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폭발시키는 힘이죠. 들레즈는 여기서 가면이라는 진짜 매력적인 비유를 쓰는데요. 반복은 절대로 맨 얼굴로 나타나는 법이 없고 언제나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가면이 본질을 가리는 가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매번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그 차이 자체가 바로 반복의 진짜 본질이다. 와,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생각은 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빙글빙글 나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과거의 문제로 되돌아가긴 하는데 절대 같은 자리는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와 다시 마주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생각, 진짜 배움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들레즈는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들레즈는 소설가 프루스트에게서 엄청난 힌트를 얻습니다. 사유하도록 강제하는 것, 그것은 기호다. 생각은 내가 해야지 하고 마음먹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게끔 강제로 만드는 무언가, 즉 기호와의 예측 불가능한 우연한 마주침에서 비로소 폭발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귓가래에 스쳐간 낯선 멜로디, 사랑하는 사람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 이런 사소하지만 강렬한 순간들이 바로 우리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기호예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익숙했던 세계에 균열을 내죠. 기존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와 딱 마주하게 해서 우리를 억지로 새로운 생각의 길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장은 배움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진짜 배움은 정답을 따라하는 모방이 아니라는 거죠. 스승이 던져주는 문제, 즉 기호와 씨름하면서 학생 스스로 자신만의 해법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수영 코치가 물 밖에서 보여주는 동작을 그냥 흉내내는 거랑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파도와 호흡하면서 나만의 영법을 터득하는 것,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외부의 기호가 나를 덮친다. 둘째, 나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한다. 셋째,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게 된다. 모든 건 예기치 못한 충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역동적인 생각의 흔적,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들레즈는 멀리서 찾지 않아요. 바로 예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가장 빛나는 현장을 발견합니다. 들레즈한테 철학, 예술, 과학은 세상을 탐험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 목표는 다 똑같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특히 예술은 철학적 개념들이 그냥 글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색깔, 소리, 형태로 살아 움직이는 아주 생생한 실험실 같은 것이었죠. 여기 이 아르브리, 그러니까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순수한 창작물들을 좀 보세요. 이 작품들은 무언가를 똑같이 그려내는 대신 그 자체로 엄청난 힘과 감각을 뿜어내잖아요. 들레즈가 예술에서 본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베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감각의 덩어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 말입니다. 리토르넬로라는 정말 아름다운 개념도 있어요. 어둠 속에서 무서워서 흥얼거리는 아이의 콧노래, 자기 영역을 알리는 새소리처럼 혼돈 속에서 나만의 작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표현들, 이게 바로 리토르넬로예요. 들레즈는 위대한 예술가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일상의 작은 리토르넬로들을 모아서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하는 거대한 우주적 리토르넬로, 즉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들레즈 철학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결국 들레즈의 모든 작업은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 낡은 사유의 이미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정답 찾기 게임을 그만두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여는 것. 그게 바로 들레즈가 꿈꿨던 이미지 없는 사유였던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생각이 편안함이 아니라 충격에서 시작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 그 충격은 무엇인가요? 그 낯선 마주침에 당신은 스스로를 기꺼이 열어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